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게을러가지고 이 방송을 자주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정말 이 방송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자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믿음방패TV 이 방송이 많이 부족하지만 또 자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중국 굴복 작전이 지금 완전히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중국 굴복 작전, 이것은 처음에는 경제 전쟁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해상 봉쇄하려는, 이건 사실상의 해상 봉쇄예요. 해상 봉쇄하려는 그 군사 작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자, 그런데 5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쉐너엔 국방장관이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부장한테 32페이지에 달하는 사진첩을 전달해 줬다 그래요. 그 사진첩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해상 밀무역, 그 환적 선박끼리의 해상 밀무역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전달해 줬다 그래요. 자,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야, 너네 자꾸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걸리면은 이제는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너네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납포할 거야. 중국의 상선을 물리적으로 납포하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너네 자꾸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때린다? 이런 두 가지의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쉐너엔 국방장관이 그 32페이지 사진첩 이거를 전달해줬다는 거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이거 굉장히 큰 경고죠. 근데 그 샹그릴라 대화 당일날 중국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미국이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중국은 좀 고분고분해져야 돼요. 고개 팍 숙이고. 근데 이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이 예전에는 숙일 때 숙일 줄 알았거든요. 과거 하여튼 과거에 다른 지도자들이 중국을 다스릴 때는 숙일 때 숙일 줄 알았던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뻣뻣해졌어요. 숙일 줄을 몰라요. 미국이 이 정도 나오면은, 하여튼 이제 중국의 부참모장 그 샤오 위엔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샤오 위엔밍, 이 사람이 뭐라고 미국에다 받아쳤냐면은, 미국은 앞으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의 이 남중국해에서의 사실상의 대중국 해상 봉쇄 작전이 굉장히 조밀하고 강력하게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남중국해 군사작전이 5월 달부터 굉장히 그 군사작전이 빈번해졌어요. 근데 6월 달 들어서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작전이.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5월 6일 USS 정훈이라고 하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자, 이거는 9,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것은 미국의 최신식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SM-3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고요. 토마호크, 이거는 함대지 공격 미사일이죠. 그리고 대잠 미사일도 있고 하푼 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한 최신식 이지스 구축함이죠. 지구상에서 현존 구축함 중에 가장 강력한 구축함입니다. 이게 이제 프레브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지스 구축함하고 같이 남중국해에 있는 가빈 앤 존스 암초 부근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5월 6일 날. 다음 5월 14일 날
미국하고 필리핀이 최초로 합동 군사훈련을 했어요. 해상 군사훈련. 이거 최초거든요. 그것도 어디에서 했냐면은 중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스카보로 섬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의 항해 작전 비슷한 그런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한 겁니다. 5월 14일 날. 그리고 5월 19일 날 또다시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프레브람 요 한 척만 작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5월 달에만 벌써 세 번째 자유의 항행 작전을 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실시를 한 거거든요. 원래 자유의 항행 작전이라는 것은 몇 달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동안. 아니면은 1년에 한두 번 하거나 그 전에는. 근데 5월 달 들어와서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자, 그리고 5월 21일 날에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이렇게 4개국의 해군 전함들이 모여서 싱가포르 해협에서 첫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 참석했고요. 일본의 이즈모 경항모, 그리고 호주는 잠수함하고 프리기트함을 지원했고요. 미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레블함하고 정운함 이런 그 이지스 구축함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때쯤에 미국의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미국의 전투기 B-52 폭격기들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미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남중국해의 남쪽 관문이죠. 싱가포르가 남중국해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관문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연안 전투함 2척을 전진 배치하겠다. 미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필리핀하고 태국 쪽에 미군 1만 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사전 배치 전단 중에서 병력을 수송하는 배, 브런스윅이라고 하는 배치전단 수송선하고 밀리노켓이라고 하는 배치전단 수송선이 이거는 병력을 수송하는 수송선이에요. 장비를 수송하는 수송선들은 지금 대부분 한반도 주변에 와 있거든요. 대형 장비를 수송하는 수송선들은 사전 배치 전단 중에. 근데 희한하게도 병력을 수송하는 수송선들은 대부분이 남중국해 쪽에 가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런 것이냐. 저도 몰랐는데 왜 이상하다. 왜 병력은 남중국해 쪽에 가 있고 장비들은 대부분 한반도 쪽에 와 있을까. 저도 이것을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 미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필리핀하고 태국 쪽에 1만 명의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미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밀리노켓하고 브런스윅이라고 하는 그 병력 수송선이 지금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로 넘어와서 6월 7일부터 본격적인 미국의 좀 더 노골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이 와스프 해병대 경항모가 필리핀해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자, 그리고 6월 10일에는 미국하고 태국이 기뢰 제거 훈련을 했거든요. 이것도 최초예요. 태국하고 이런 훈련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자,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의 연합훈련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하고 일본의 이즈모 경항모 그룹이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의 두 번째 훈련인데 요거는
미국의 그린베이하고 애슐랜드, 요거는 상륙함 비슷한 겁니다. 일본의 이세라는 함하고 구니사키함, 요것도 이제 다 상륙함 비슷한 건데, 자, 요런 것들이 남중국해에서 또 훈련을 하고 있고요. 6월 11일부터. 자, 지금 현재 해안 경비함이죠. 버솔프함.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좀 요 배는 지금 현재 서해에서 작전 중이에요. 북한의 불법 환적 선박을 감시하고 납포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요 똑같은 급 4,500톤급의 똑같은 해안 경비함이 스트레트남이라고 있는데 요게 6월 말에 동북아로 올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 버솔프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버솔프함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자, 그런데 이 버솔프함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마도 요 지금 6월 말에 오기로 한 스트레트남하고 남중국해에서 같이 한번 합동 군사 작전을 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기 전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5월 달부터 미국의 그 남중국해에서의 대중국 몰아내기 작전 혹은 사실상의 해상 봉쇄 작전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6월 달 들어서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 이후에. 자,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전 배치 전단 수송선들이 이 동북아 쪽에 와 있지 않습니까? 5월 중순부터 와가지고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자, 여러 전문가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었죠. 뭐 신인균 대표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군사 전문가들께서 아침 한개 블로그 그 운영하시는 그분이 제일 처음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요. 뭐 그런데 이제 근데 어떤 분께서 이거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유튜브 이제 그 굉장히 큰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전 배치 전단이 지금 동북아에 와 있는 거는 한국의 기갑여단을 대체해 주려고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하여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물론 그 대체하는 면이 있는데 자,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는 미국의 1기갑사단, 3기갑여단, 그 1개 기갑여단이 와 있어요. 이 기갑여단은 9개월마다 한 번씩 순환 배치되는 기갑부대입니다. 이제 9개월이 다 찼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전 배치 전단 그 열 몇 대 수송선 중에 한 대가 와 있는 건 맞아요. 그 그린레이크라고 하는 그 수송선. 그 수송선이 미국의 1기병사단 3기갑여단 장비를 싣고 왔어요. 자, 그 그린레이크 수송선은 분명히 요 한국에 와 있는 이 기갑여단 그 장비를 대체해 주려고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한반도에 사전 배치 전단 수송선들이 총 7대가 와 있거든요. 7대가. 그 중에 3대가 로로선이에요. 로로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롤온, 롤오프 배라고 해가지고 요 사진에 여기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배 측면에 아니면 배 후면에 문이 열리면은 그 문이 열린 곳을 통해서 바퀴나 캐터필러가 달려있는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상차했다가 하차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로로선이라는 거는 바퀴나 캐터필러가 달린 장비를 싣고 온 게 로로선이에요. 그냥 일반 탄약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요런 거를 싣고 오는 배들은 주로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 근데 공격용 장비, 장갑차, 전차 이런 것들, 험비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로로선이 싣고 오죠. 근데 지금 이 한반도에 7개의 사전 배치 전단 수송선들이 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 로로선이 무려 3대나 와 있어요. 3대. 이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레이크. 요거는
그 3기가벼당 그거를 대체해 주려고 온 거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남았잖아요. 요 나머지 두 개. 요것도 요 한 척당 무려 한 개에서 두 개 기가벼당을 완벽하게 무장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배들이에요. 그린레이크하고 맞먹거나 그린레이크보다 더 큰 배들이에요. 그럼 이 두 대는 뭐냐? 그린레이크 말고 나머지 두 대.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공격용, 육상 공격용 기갑부대 장비를 싣고 온 게 거의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대는 뭐 탄약 수송, 식량 수송, 그리고 공군 그 장비 이런 것들을 싣고 온 배들이에요. 나머지 네 대는. 그리고 이제 병력을 수송하는 사전 배치 전단 중에 병력을 수송하는 배들은 주로 남중국해 쪽에 가 있고요.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브런스윅이라든가 밀리노켓 이런 배들, 그리고 괌이라고 하는 또 수송선이 있는데 그거는 오키나와 쪽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병력을 수송하는 것들은 지금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 있고, 장비를 싣고 온 수송선들은 한반도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장비를 싣고 온 거는 왜 한반도에 와 있고, 병력을 실은 거는 왜 남중국해 쪽에 가 있느냐? 대중국 굴복 작전은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쳐온 문제고요. 북한을 완전히 김정은 정권을 드러내기 위한 대북 군사 옵션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장비를 싣고 온 것은 한반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은 저쪽에 가 있고, 병력 수송선들은, 자, 뿐만 아니라 신인균 대표께서 그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일본에 무려 51대나 되는 공중급유기가 와 있다 그래요. 51대. 뭐 제가 다른 사이트 알아보니까 20몇 대가 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신인균 대표는 그 미군 수송기하고 미군 공중급유기하고 일본 공중급유기 다 합해가지고 51대가 일본에 지금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1대 맞겠네요. 미국하고 일본 거 합하면은. 자, 장비들은 동북아 쪽에 와 있고요. 병력들은 남중국해 쪽에 가 있고요. 뭐 하여튼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러한 즈음에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G20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 너 중국한테 추가 관세 또 때린다. 이렇게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일단은 기분이 좀 나쁘죠. 그 G20가 일본에서 열리니까 미국에서 거기까지 오려면은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야, 나는 대빵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직접 참석하려고 오는데 너는 가까운 데 살면서 왜 너는 대빵이 안 오고 꼬봉이를 보내려고 그래? 야, 너가 직접 나와. 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면 시진핑은 왜 G20에 참석을 안 하려는 겁니까? 트럼프한테 말빨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자, 여기서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미국 입장에서 논리가 있죠. 중국을 향해서 논리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 무슨 논리냐면은, 야, 미국이 너 중국을 지금까지 키워줬잖아. 20 몇 년 전에 너희가 전 세계, 특히 서방연합국들하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WTO 체제 안으로 너네들을 받아줬잖아. 그래서 너희가 전 세계하고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상품을 상당히 많은, 거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너희들이 만든 상품을 우리 미국이 다 사줬잖아. 그래서 미국이 1년에 연간 수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면서까지 너희가 우리하고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방국들하고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줌으로 인해서 너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건데, 물론 나는 러시아를 좀
그 방어하기 위해서 너희를 키워준 면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감히 너가 그 은혜를 몰라보고 이제는 내 머리 위에 기어 올라와서 이 패권을 넘봐? 이런 논리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 시진핑이 G20에 가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게 뻔하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말빨도 안 돼, 논리도 안 돼.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이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양반이 그 프랑스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러시아에서는 그 푸틴하고 같이 연단에 있다가 뭐 좀 미끄러졌는지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주위에 있던 경호원들이 딱 잡아줘가지고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는데, 그리고 말도 좀 어눌해요, 요즘에 시진핑이. 굉장히 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기가 싫은 거죠. 트럼프하고 대화하는 것도 부담되고. 여하튼 트럼프는 보통 대통령 같으면은 그런 거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요. 뭐 요즘 몸도 안 좋다고 하는데 뭐 그 안 오는 거 뭐 봐주지 뭐.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들 같으면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데 트럼프는 안 그렇거든요. 트럼프 성질이 안 그렇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아주 그 약점을 틀어줄 사람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한테 야, 너 G20이 나와. 안 나오면 또 무역 관세 때린다. 이번에 너 안 나오면 3천억 달러 추가 무역 관세 때릴 수도 있어. 트럼프가 완전히 이걸 빌미로 해서 약점을 잡은 겁니다. 지금 시진핑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시진핑이 G20에 참석할지 안 참석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자, 트럼프가 나오란다고, 시진핑은 지금 사실상 중국의 황제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나오란다고 해서 중국의 황제가 그 쫄래쫄래 나갈 수가 있습니까? 병신같이.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진짜 안 나가면은 정말 트럼프가 관세 때릴 것 같거든요. 지금 트럼프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레리 커틀로라고 하는 그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트럼프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시진핑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하면은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 행정 관료들까지. 그러니까 이걸 빌미 삼아서 정말 관세 때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참. 그러니까 시진핑은 괜히 뺑기 쓰다가 이 약점을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냥 정정당당하게 나갔으면 될 것을 괜히 잔머리 쓰고 뺑기 쓰다가, 이 뺑기라는 말은 그 페인트라는 말에 약간 비속어 비슷한 겁니다. 그 페인트를 칠해서 뭐 자기 약점, 더러운 모습을 가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뺑기 쓰다라는 그 이제 표현이. 괜히 요령 피우다가 덜미를 잡힌 거예요. 트럼프한테 빌미를 잡힌 거예요. 공격당할 빌미를.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 그 2개 포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 1월 말쯤이거든요. 그때 국방부에서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이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는데 지금 고작 4개월 지났는데 미국 국회에서 이거를 구매하기 위한 돈을 받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자, 원래는 국방부에서 무기를 구매를 하려면은 원래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칩니까? 원래는 내년 예산에 그 돈을 반영시켜가지고 빠르면 그 내년에 구매하든지 아니면 그 내후년에 구매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내년 예산안에 돈을 반영시켜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지금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으니
지금 4개월 지난 이 시점에 굉장히 급하게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 돈 빨리 달라고. 구매해야 되니까. 이거 미국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언돔을 구매하려고. 원래 이 아이언돔 총 구매 연구개발 구매 그 비용이 원래는 한 45억 달러 정도 돼요. 45억 달러 정도. 근데 이번에 법안에 제출된 것은 17억 달러입니다. 17억 달러. 45억 달러는 그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미국의 그 방공 시스템하고 통합시키는 통합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개발 비용이 포함된 게 45억 달러고요. 그러면 이 17억 달러는 뭐냐? 요번에 미 하원에서 법안을 제출한 17억 달러는 2개 방공포대를 구매하기 위한 바로 그냥 딱 그 비용이에요. 아이언돔 2개 포대를 구매하기 위한 바로 그 비용.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매하려는 그 비용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팩3하고 통합시키는 그 업그레이드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성공시켰어요. 그 업그레이드 비용 포함해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비용이 17억 달러예요. 자, 이거 미국 언론들도 잘 모르는데 그럼 이 2개 방공포대, 아이언돔 방공포대를 어디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냐? 미국 언론들도 잘 모르더라고, 이거를. 미국 언론들은 그냥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구매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려고. 아니에요.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법안을 제출해서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법안을 제출해서 빨리 구매를 하려는 거거든요. 이거 북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북 군사 옵션의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거 북한입니다. 북한. 한반도 평택 미군기지하고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구매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300mm 방사포 사정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평택 미군기지하고 오산 공군기지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서 급하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북 군사 옵션의 시기가 곧 임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정말 전쟁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설마 전쟁이 나겠어? 진짜 전쟁이 나? 진짜 전쟁이 날 겁니다. 빠르면 2020년 대선 전에. 중국이 얼마나 빨리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 대선 전에 대북 군사 옵션이 터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2020년 대선 이후에 터질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가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중국에 대한 대북 굴복 작전이 지금 얼마나 긴급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 전쟁을 시작한 지 단 1년 지났지 않습니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바로 군사 작전으로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남중국해에서. 그리고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년에 아이언돔 이 2개 구매한 게 어디 배치되나? 주한미군에 배치될 겁니다. 평택. 자,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이 시점에 홍콩에서 지금 터졌죠. 반정부 시위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이. 저는 확신하기로 하나님께서도 북한 백성들을 하루속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서두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